경찰과 사법부는 비준이 양산 중단하라. 앞에 사회자 동지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4일에 울산지방법원에서 현대차 불파 관련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울산지법은 이날 판결에서 무려 20년 동안 불법 파견 범죄를 저질러온 현대차 재벌에 대해서 사회적 중대 범죄를 20년 동안 매일같이 저질러온 현행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고작 8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면죄부를 지어줬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전히 불법 파견 범죄 행위를 엄단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법 파견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그 원인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긍정하게 확인시켜준 판결이었습니다. 작년 10월 27일 그나마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400명이 넘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하라는 최종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2차, 3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2차, 3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이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해왔듯이 2차 사내하청이든 3차 사내하청이든 1차 하청이든, 다시 말해서 현대자동차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이든 현대글로비스 하청이든 현대모비스 하청이든 상관없이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현대자동차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어떤 도급 구조이든 간에, 어떤 하청이든 간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은 현대자동차 원청이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주요한 취지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27일 대법원의 판결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큰 폭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시대적 요구,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그래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불법 파견 문제,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 이제는 해결에 나서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이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지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다시 2차, 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문제는 오는 5월 26일 3차 변론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에서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는 현대자동차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판결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고 현대자동차, 현대재벌의 손을 들어줘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줄곧 노동자들의 편에 있기보다는 사용자들의 편에서 판결했던 대한민국 사법부, 끊임없이 판결을 지어내서 불법 파견의 혐의를 회피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해왔던 사법부의 형태를 그대로 지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벌의 편에 서서, 권력의 편에 서서 불법 파견을 인정 방조하고 이 땅을, 이 사회를 더욱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밀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고 불법 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 파견을 철폐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디딜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금속노조는 이후 파기환송심 1심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과연 노동자에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이 고통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재벌의 또다시 빌부터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인지 똑똑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